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공건태라고 합니다. 소방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화재, 구조, 구급 업무를 하고 있는 외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이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내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근 같은 경우는 화재, 구조, 구급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는 예를 들어서 김포 내에는 고촌센터, 양촌, 통진, 대꽃 이렇게 각 지역마다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급대, 그 다음에 구조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내근 같은 경우는 행정과, 그 다음에 예방과, 그 다음에 대응단, 점검단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요, 내근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랑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이렇게 일과로 나눠져 있고요. 외근 같은 경우는 좀 하루 일과가 되게 많아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어서 표를 가져왔는데 8시 40분서부터 9시까지는 교대 점검, 9시서부터 10시까지는 장비 조작 훈련, 10시서부터 12시까지는 일상 업무, 그 다음에 12시서부터 1시까지는 중식, 13시서부터 14시까지는 또 일상 업무, 그 다음에 14시서부터 16시, 2시서부터 4시까지는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시, 4시서부터 퇴근할 때 18시까지는 일상 업무, 그러고 나서 또 야간 근무로 교대 근무를 하고 똑같이 일과표가 진행이 되고요. 23시, 즉 11시서부터 24시까지는 이제 야간 순찰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화재가 났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을 돌았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루 일과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은 크게 두 가지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공채와 특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채와 같은 경우는 총 5가지 과목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국어,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소방학 개론, 소방법규 총 5가지 과목을 봤는데요. 2022년서부터는 국어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채와 같은 경우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도 보게 되는데 자격 같은 경우는 구조대와 같은 경우는 특수군 경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UDT, 그 다음에 특전사 이런 특수군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구급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 그 다음에 응급구조학과를 나와서 졸업을 하시고 국가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지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채화 같은 경우는 국어, 생활영어, 그 다음에 소방학 개론 이렇게 3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2022년서부터는 국어가 빠지고 행정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방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필요하다면요. 저는 지덕체 중에서 덕을 제일 크게 보겠습니다. 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을 상대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면 저는 좋겠습니다. 소방관으로서 가장 보람찼던 기억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응원해주고 옆에서 소방관이라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경례를 하고 하면은 그때만큼 뿌듯할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 다 나가봤는데요. 모두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뽑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자살 출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한강에서 투신을 하신다고 어떤 분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긴급하게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강에 떨어지지 않으셨고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이제 뛰어내리시려고 하셨는데요. 그분께서 정말 원하신 거는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옆에 있을 사람들의 응원 그리고 자그마한 위로, 그 위로였습니다. 근데 그 위로를 제가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했고 제가 이렇게 괜찮으시다고 힘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이렇게 안아드렸더니 우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가 제가 정말 소방관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 중 가장 힘들고 짜증났던 거는요.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민간인을 이렇게 상대를 할 때 가끔 소방관들이라고 막 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럴 때 보면은 참 힘들고 지치고 하는데요. 소방관이 꼭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 그리고 체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착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희생할 줄 알고 옆에 사람들한테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마음 따뜻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이용하지는 않고요. 옆에 공원이 있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러닝을 꾸준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첫 화재 현장에 나갔을 때는 첫 번째는 차량 화재였고요. 정말 가슴이 뛰어서 막 두근두근 돼서 어쩔 줄 몰랐었는데 그때는 다행히도 크게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화재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두 번째 출동에는 공장 화재가 나섰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도 너무 크게 나가지고 한 하루 종일 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진짜 위험한 순간이 있고 그리고 화재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 월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처음 받았던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첫 1호봉 월급은 한 170만 원 정도 되고요. 수당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위험 근무 수당, 그다음에 야간 수당, 시간 외 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들이 붙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소방공무원 봉급표라고 한번 치게 되시면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고 소방공무원이 얼만큼 받는지 아마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방은 재난과 함께 발전을 합니다. 재난을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그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 소방은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이러스가 점점 변화되고 발전되고 하지만 백신도 그에 맞춰서 발전이 되고 있죠. 똑같이 재난도 발전이 되고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크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소방은 미래의 전망이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시험을 쳐야 된다고 압박감이 있고 나는 공부를 잘 못하고 그리고 체력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요. 지금서부터라도 충분히 체력, 그 다음에 공부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저도 27살에 소방관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갖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